네, 뉴욕 증시 핵심 전략 이형용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영원한 M7은 없다? 작년에 화려했던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올해는 각계 전투를 보이고 있죠. 종목별로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올해인데요. 어떤 변화가 좀 느껴집니까? 네, 맞습니다. 매그7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상 최고가까지는 아직은 못 가고 있죠. 아시다시피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은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올해 들어서 벌써 7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전체적으로 매그7만 봤을 때 보면 작년 11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까지는 아직까지는 전체 지수를 보면 한 5% 정도 부족합니다. 물론 종목별로 보면 많이 다른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그7에서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조금씩 종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서요. 콜롬비아 슬리그만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에서 얘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매그7 주식 중에서 두 종목은 탈락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새롭게 두 종목이 부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네.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이건 물론 어떤 개별 펀드의 주장일 뿐이니까 여러분 너무 이거 빠졌다고 해서 속상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건 첫 번째 주식은 테슬라를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락의 근거는 전기차 산업 내 경쟁이 기본적으로 심화되고 있죠. 물론 중국에서 일부 중국 업체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 전기차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압도로 좀 마진율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체적으로 보면 마진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테슬라도 예외일 수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미래 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가장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옵티머스, 즉 로봇이랑 얘기 많이 나오는 로봇택시,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XAI와의 합병권, 뭐 이런 것들, 뭐 가능성을 지금 확실치 않지만요.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불확실한 미래라는 얘기죠. 로봇택시만 하더라도 언제 현실화되어갖고 언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운전 안 하고 로봇택시 타고 다닐지 아직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M7에서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인데요. 애플의 탈락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늘 얘기하는 아이폰에도 업그레이드 주기. 얼마 전에도 저도 소개해드렸지만 모건 스탠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놈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는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그리고 가격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2년, 3년 만에 바꾸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애플에 대한 비판하는 쪽에서는 애플의 인공지능 AI 쪽에서의 도미넌스, 지배력이 상당히 퇴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특히 세 번째는 공장이 주로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인도도 늘리고 미국 쪽에서 만들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 물량은 중국에서 오는 거,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가능성, 분쟁 가능성은 언제라도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랑 애플이 뭔가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두 개가 새로 들어갈 게 뭐냐라는 시각인데요. 오라클이 첫 번째에 들어갑니다. 필수적인 데이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공부업체로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되겠고요.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도 확고한 자리, 이번 실적 시즌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해서 하이퍼스케일러보다도 오히려 클라우드 매출의 증가에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더 많이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클라우드 매출이 27% 늘어났고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지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CEO도 시장에서의 전면적인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필요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AI에서도 오라클 2.3 AI를 23 AI를 얘기하면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 매출만 하더라도 향후 1년간요 16%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그것은 직전 12개월에 6.3%, 9% 성장에 비해서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은 2, 3년 전만 하더라도 브로드컴은 애플의 관련주라고 얘기 많이 했고 칩 설계하는 쪽인데 이제 엔비디아만 아니라 자신들도 이제 칩 설계 쪽에서 자신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스케일러들이 자체적인 칩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칩 설계 쪽에서 압도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는 것이 브로드컴의 경쟁력이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워낙 비싼, 물론 좋은 제품이지만 워낙 비싸게 돈을 주고 있으니 하이퍼스케일러들 이런 쪽에서 브로드컴과 손잡고 뭔가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과 현실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분기에만 보더라도요 AI 칩 매출이 46% 성장했고요. 총 매출은 20%를 성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측이지만요. 다음 분기 AI 칩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 정도가 시장에서 이 두 종목,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네. 향후 매그7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있다는 근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들이 얘기하는 나머지 기존에 유지되는 매그7의 5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배력을 계속 갖고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AI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 아시다시피 아마존이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타 플랫폼입니다. 메타 플랫폼은 AI에 관련된 압도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데 정말 재주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아마존닷컴과 알파벳은 역시 광고 매출, 소매 판매 그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알파벳도 AI, 요즘 보면 주위에서 보면 챗GPT를 쓰던 분 중에서 소위 구글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 많이 옮겨 타신 분 많이 주위에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동영상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위 이런 것들에 해서 기존의 5개는 여전히 매그7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지에 대한 입장도 여러분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확고한 자리를 나타내는 거는 있고요. 또 개별 분석이긴 하지만 테슬라와 애플은 탈락해야 된다. 오라클과 브로드컴은 편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영원한 M7은 없다. 네, 그 노래가 생각이 났네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네, 그치요. 각계 전투하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저희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새벽에 쏟아져 나온 월가 헤드라인 뽑아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밤 CPI 전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 6월 CPI가 발표되는데요. 내일 이 시간 분석 전해드릴 텐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되겠는데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지난달에 발표된 5월 CPI보다 조금 올라갈 가능성에 지금 월가의 어떤 컨센서스가 모아주고 있다라는 정도 큰 틀에서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나왔던 대로요. 발표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현지 시간을 보면 주요 경제 지표는 모두 8시 반. 현지 동부 시간 8시 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썸머 타임이기 때문에 오후 9시 반에 발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딱 그 시간 딱 되면 발표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2.7%가 상승할 것으로 컨센서스 모아져 있습니다. 지난달에 얼마였었냐면 2.4%였고요. 근원 CPI는 기본적으로 2.9%에서 3.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2.8%였기 때문에 각각 0.1에서 0.2에서 0.3%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아니면 비슷한지에 따라서 시장은 반영될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티그룹의 얘기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데이터가 예상보다 나빠지더라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더라도 주가의 랠리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이 정도로 이미 지난달보다 좀 위로 올라갈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콘센서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2월 달 연말까지 보면 인플레이션이 3.0%가 될 텐데요. 4월의 전망치 3.6%보다는 조금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 전망보다는 높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4월에 최악이지 않았습니까? 4월에 이제 물가 엄청 올라갈 것 같다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연말의 목표치가 3.0%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줄어들어 있는 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대한 전망도 전체적으로 약간 낙관론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가의 컨센서스 평균은 6,400에서 6,500 그리고 S&P 500 종목의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둔 것은 한 6,700 정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시장에서는 3, 4월 달에 목표 주가를 크게 내렸던 대부분의 IB들이 목표 주가 다시 10군데, 오늘까지 하면 11군데가 다시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찾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물론 RBC 같은 경우는 오늘 목표 주가 올려서 6,250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너무 관세 전쟁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네. 너무 서둘러서 너무 장밋빛 전망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거래도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이것은 잘 나가던 주식들이 지금 멈칫하고 있다. 그렇게 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8월 1일 날 끝나면 좋을 것 같지만 8월 1일 날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은 분들 이미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러시아 또 100% 얘기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변동성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목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뭐 CPI가 지난해보다 높게 나오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분석이 큰데요. 지난달보다는 높게 나오겠죠. 다만 그것에 대해서 지레 겁먹지도 말고 하지만 이게 너무 해소가 된다라고 또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적당한 분석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나온 CPI 분석 발표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자,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하반기 숏 전략 추천주입니다. JP모건에서 나왔는데요. 하반기에 숏 전략을 펼쳐야 하는 종목들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나왔나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수년 동안 이제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 재개하는 거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미국에는 일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전략 자체 갖고 뭐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얘기하는 접근 자체는 최소한 미국 시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다양하고 의견도 목표 주가도 다양하고 그 의견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B들은 자기네 생각해서 싸다는 주식은 매수 추천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자기네 생각하면 비싸다고 생각하는 주식은 매도 의견하는 겁니다. 매도가 있는 주식 파는 것뿐 아니라 없는 주식 갖다 파는 거를 우리 숏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쉽게 하면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IB들이 공매도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지금 미국 주식한테 공매도를 법으로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매도 의견이 있다는 정도로 판단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참고해서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에서는 어떻게 이 공매도를 선택하느냐. 담당 애널리스트들한테 너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너희들 생각하는 펀더멘털 대비 주가 너무 비싼 주식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한번 뽑아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라고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겠고 이것도 종목의 섹터도 구분도 없습니다. 소비재, 헬스케어, 우리 IT도 다 포함된 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말로 하면 공매도 전략 추천 9종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 보면 모비라이드 들어가고 CXCX도 들어가고 테슬라도 네. 들어가고 인텔도 들어가고 모더나 이런 거 그리고 리비안 이런 것도 좋아하시면 계실 텐데 아쉽지만 리비안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JP모건에서 얘기하는 테슬라를 얘기하겠는데요. 비중 축소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매를 맞고 있어요. 테슬라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 9조 주식 중에서 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생각하는 탑픽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월풀입니다. 월풀은 이제 한때 고급 가전 이런 쪽으로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보면 월풀 쓰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월풀이라는 브랜드가 많이 약화돼 있는 것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 월풀도 비싸다. 이번 분기의 실적도 동종업체 대비 하회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모더나는 아시다시피 이번 팬덱을 지나면서 최고 히트 주식 중 하나였는데 한마디로 최근 들어서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별로 없죠. 요즘은 이렇게 백신 주사 맞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특이한 경우 아니라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촉매제가 없다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모더나, 그 월풀, 테슬라, 테슬라를 공매도 탑픽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종목 공매도는 안 되지만 이 매도 권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JP모건의 시각이었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픽 실적 시즌 탑픽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탑픽을 꼽았는데요. 네, 반대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JP모건은 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네. 주식을 얘기한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해서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37개를 여기서 35개를 포함했는데요. 좋다라는 거. 그중에서도 골드만삭스는 그중에서도 절반 가까이를 또 추려놨고 오늘 여기서는 10종목 정도를 소개해드릴 텐데 자기네가 생각했던 투자 견해의 매수 견 당연하게 했고요. 자기네들이 최근에 목표 주가나 실적 전망을 상회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월가의 어떤 실적 전망보다도 더 좋게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AI라든가 이런 정책, 관세 정책에서 이런 거 자기네가 뽑았던 것들이 좀 안전할 수 있다. 그런 종목에서 뽑은 것이 앞서 보였던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브랜즈도 들어가고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들이 저는 금융업종이라 보고 있는데요. 찰스 수압이라든가 스테이트 스트리트 정도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표적인 것이 퍼미얼 리소스는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 그런 채굴 그런 쪽의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스테이트 스트릿은 대표적인 운용 자산 운용사에서 3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파이를 만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S&P 500 ETF를 운영하는 만들었던 스파이를 갖고 있는 스테이트 스트릿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E 헬스케어는 대표적인 GE가 이제 3, 4년 전에 분사되면서 여러 개로 쪼개지면서 헬스케어 관련을 해서 의료기기 쪽인데요. 그런 헬스케어까지 해서 세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따로 해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픽이었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